제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28살이고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제 가족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교훈을 줍니다. 저는 현대적인 친환경 한지 예술가입니다. 매일 재활용 한지와 천연 염료를 사용해 전통적인 한국 문양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작품을 만듭니다. 제 작은 공방은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조용한 곳이고 하얀 벽과 넓은 창문이 있어 뒷마당에 제가 직접 키우는 천연 염료용 식물들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달빛 종이라는 필명으로 온라인에서 작품을 판매해왔어요. 가족 중에는 제 작은 사업의 성공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주목받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것이 더 편했어요. 제 작품이 저 대신 말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 사촌 준호는 저와 매우 다릅니다. 그는 화려하고 항상 관심을 끌려고 하는 패션 사업가예요. 저보다 5살 많고 어릴 때부터 항상 우리 대가족의 스타였습니다. 잘생겼고 말을 잘하고 가족 모임에서 항상 중심이 되었어요. 반면에 저는 구석에서 스케치북을 들고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준호는 항상 제 일을 무시했어요. 그가 취미 수준의 공예라고 부르는 제 일이 그의 화려한 서울 패션 비즈니스에 비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 가족 모임에서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민지는 아직도 종이와 풀로 놀고 있는데 패션 산업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전통 한지 예술은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는 전체 가족 앞에서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제 온라인 주문이 5배나 증가했다는 것을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호주부터 유럽까지 고객이 있다는 것도요. 제 연간 수입이 아마도 그의 수입과 맞먹을 수도 있다는 것도요.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누구도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항상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모 앞에서는요. 7월 첫째 주에 저는 전주 예술 갤러리에서 열린 지역 패션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대학 시절 친구인 지연을 만났어요. 그녀는 지금 서울 패션 위크의 이벤트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이틀 후 지연이 거의 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지 디자인 몇 개의 사진을 보냈어요. 그 디자인들은 제 작품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개발한 독특한 패턴들이었어요.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패턴들이었습니다. 내년 큰 출시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특별 컬렉션이었어요. 민지야, 너 서울 패션 위크를 위해 사촌 준호와 함께 일하고 있니? 그가 방금 이 디자인들로 놀라운 프레젠테이션을 했어. 모든 디자인을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새 컬렉션의 일부라고 했어. 스폰서들이 매우 감명받았어. 하지만 나는 너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이런 디자인 스타일을 본 것 같아. 지연의 메시지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준호가 그 디자인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즉시 공방 캐비닛을 열어 개인 디자인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원본 스케치가 들어있는 2개의 폴더가 사라졌어요. 저는 지난달 준호가 제 공방을 방문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잡지 기사를 위해 제 작업 과정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시장에 재료를 사러 가는 동안 약 1시간 동안 그를 혼자 공방에 두었습니다. 저는 즉시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리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어요. 제 문자 메시지도 무시되었습니다. 결국 설명을 요구하는 공식 이메일을 보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분노와 실망, 그리고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가족 구성원이 제 작품을 훔칠 수 있을까요? 몇 달 동안에 열심히 작업한 결과물을요. 제가 온 마음과 영혼을 담아 만든 디자인을요. 다음날 아침 저는 박수진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작년에 창의적인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만났던 지적재산권 변호사였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 디자인들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6개월 전에 특별 컬렉션을 포함한 모든 디자인의 저작권을 등록했습니다. 또한 명확한 타임스탬프가 있는 원본 파일의 디지털 증거도 가지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민지 씨. 법적으로 강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촌과 가족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세요. 여전히 응답이 없다면 그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저는 그녀의 조언에 동의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가족관계를 성급하게 파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준호의 어머니인 이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항상처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 준호 오빠에 대해 얘기해야 해요. 오빠가 제 허락 없이 한지 디자인을 가져가서 서울 패션 위크에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어요. 그것이 제 작품이라는 증거가 있고 제 이름으로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어요. 이모가 오빠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해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지야, 너는 사촌을 그렇게 비난해선 안 돼. 준호는 패션업계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어. 그가 너의 디자인을 훔칠 리가 없어. 아마도 우연히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졌을 거야. 그리고 누가 전주의 작은 한지 공예가가 그런 수준 높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고 믿겠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민지야.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모가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제 능력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모, 저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원본 파일, 작업 과정, 그리고 저작권 증명서도요. 저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가서 가족에게 창피를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 작품이 도용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어요. 심지어 그것이 제 사촌에 의한 것이라도요. 이모는 작게 웃었습니다. 작품이 도용되었다고? 너무 과장하는구나, 민지야. 이건 비즈니스 세계야. 아이디어는 오고 가는 거야. 정말로 독창적인 것은 없어. 준호는 모든 디자이너가 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여러 출처에서 영감을 얻은 거지. 게다가 그는 너의 작은 사업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 디자인을 가져갈 수 있는 인맥과 능력이 있어. 현실을 받아들여, 민지야. 준호가 그 디자인들을 처리하게 해. 원한다면 너에게 컨설턴트로 돈을 지불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서울 패션 위크에서의 그의 기회를 망치지 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준호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가족도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제 작품이 그냥 빼앗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전화해서 서울 패션 위크에서 준호의 참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지연은 준호가 메인 런웨이에서 컬렉션을 선보일 신진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고 알려주었어요. 쇼는 3주 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스폰서들은 이미 컬렉션 준비를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했고, 준호는 이미 디자인 뒤의 창의적인 과정에 대한 완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고 했어요. 그가 작년 내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초기 스케치와 개발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행사 전에 그 디자인들이 제 작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다음 누군가 듣고 있는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만약 네가 정말로 그것이 너의 작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어. 하지만 이것은 큰 스캔들이 될 거야. 준호뿐만 아니라 서울 패션 위크에도 말이야. 정말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니?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해야만 해요. 이것은 저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더 크고 강력한 당사자들에 의해 허락 없이 자주 작품을 가져가는 모든 독립예술가와 디자이너에 관한 것이기도 해요. 이것은 창의적인 과정을 존중하고 저작권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지연은 저를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서울 패션 위크 내부에서 제 비밀 동맹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접근 권한을 제공해 주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저는 집중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디자인들이 제 작품이라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제작 날짜를 보여주는 메타데이터가 있는 원본 파일들, 초기 스케치부터 완성된 제품까지의 작업 과정 사진들, 저작권 증명서, 복잡한 패턴 몇 개를 만드는 타임랩스 비디오 등 모든 것이 깔끔하게 문서화되었습니다. 둘째, 저는 현재 국내 패션 잡지에서 조사 기자로 일하고 있는 대학 시절 친구인 혜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는 더 깊이 조사하는 데 매우 관심을 보였어요. 디자인 도용 사례는 한국의 창의적인 산업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가족이 관련된 경우에는요.
셋째, 저는 제 디자인 스타일에 익숙한 몇몇 충성스러운 고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그 패턴들이 제 이전 작품들과 일관성이 있다는 서면, 증언을 기꺼이 제공했어요. 그들은 각 디자인에서 제 예술적 서명을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미디어에 점점 더 자주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패션 위크에서 선보일 현대적인 한지 예술 컬렉션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전통적인 한국 한지 예술과 현대적인 미학 및 환경의식을 결합하는 혁신가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모든 말은 제 마음을 베는 칼 같았어요. 그것은 제 철학이었습니다. 제 비전이었습니다. 그가 그냥 가져간 것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시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귀찮은 방해꾼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게으른 어조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 오빠. 오빠가 제 디자인을 가져가서 서울 패션 위크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증거가 있어요. 오빠가 그것이 제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행사에서의 참여를 취소해 주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민지야. 너는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 내가 방문했을 때 너의 작은 스케치 몇 개를 봤다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그것은 단지 약간의 영감을 주었을 뿐이야. 내가 서울 패션 위크에서 선보이는 것은 전문적인 수준의 독창적인 작품이야. 너의 그 한지 놀이와는 차원이 다르지. 그러니 이런 어리석은 주장으로 나를 방해하지 마. 나는 새 컬렉션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어 하는 기자들과 스폰서들이 많아. 그가 말할수록 제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불성실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오만함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의 경멸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제 작품이 인정받을 가치가 없는 것처럼요. 준호 오빠. 오빠는 그것이 제 디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빠는 제 공방에서 그것들을 가져갔어요. 사라진 스케치 폴더요.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패턴들이요. 어떻게 그 디자인들이 오빠 손에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나는 이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내 변호사와 이야기할 거야. 네 자신을 망치기 전에 지금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아무도 너를 믿지 않을 거야. 너는 전주의 작은 예술가일 뿐이고 나는 서울 패션 업계에서 이름이 있어.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전에 잘 생각해봐.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점점 더 불타오르는 분노와 함께 남겨두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도움으로 저는 준호의 런웨이 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날짜, 장소, 기술적 설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행사 순서였어요. 준호는 메인 세그먼트에서 공연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VIP 손님들이 패션 비즈니스와 잠재적 투자자들로부터 예상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디지털 기술 전문가인 또 다른 대학 친구인 태우와 협력했습니다. 그는 제 계획의 일부가 될 디지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어요. 우리는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QR코드와 함께 디자인 소유권에 대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는 특별 웹사이트를 개발했습니다. 행사 일주일 전에 저는 박 변호사와 혜원 기자와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제가 취할 행동의 전략과 가능한 결과에 대해 논의했어요. 박 변호사는 모든 법률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혜원은 직접 보도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행사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강한 결심의 혼합이 제 생각을 계속 맴돌게 했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신적으로 준비했어요. 공개적인 대립, 모욕 또는 대가족의 거부까지도요. 하지만 저는 제 권리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당일이 왔습니다. 서울 패션 위크가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메인 홀은 패션 업계의 중요한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미디어, 유명인, 그리고 물론 잠재적인 투자자들까지요. 저는 준호의 세그먼트가 시작되기 2시간 전에 태우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기술구역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연을 바로 만났어요. 지연은 직원 출입구를 통해 우리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메인 군중을 피해서요. 그녀는 모든 디지털 런웨이 프로젝션이 제어되는 미디어 제어실에 대한 접근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태우는 지연이 이미 브리핑한 기술팀과 즉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시스템에 통합했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도록 설정했어요. 한편 저는 지연이 제공한 대기실에서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용기를 모으고 결심을 굳혔어요. 저는 제가 만든 최고의 한지 예술 작품 중 하나를 입었습니다.
전통적인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옷이었어요. 재활용 한지와 천연 염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제 작품이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저 돈 안 당하고 다른 이에게 주장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기실의 모니터 화면을 통해 저는 준호가 레드카펫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처럼 자신감 넘쳤어요.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정장을 입고 활짝 웃으며 표현력 있는 손짓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곧 선보일 혁신적인 컬렉션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를 보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때 할머니 집 마당에서 함께 놀았던 사촌이 이렇게 저를 배신한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맞서야만 했습니다. 준호의 세그먼트는 저녁 8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어두워졌고 오프닝 음악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사회자는 준호를 한국 한지 예술에 대한 신선한 비전을 가진 재능 있는 디자이너로 소개했습니다. 컬렉션이 선보이기 전 짧은 인사말을 위해 단상으로 걸어나가는 준호를 향해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준호는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유산을 재발견한 여정에 대해, 디자인 뒤의 창의적인 과정에 대해,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약속에 대해요. 모든 말은 매력과 자신감으로 잘 포장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런웨이 쇼의 시간이 왔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무대에 걸어 나왔어요. 제가 가장 정교하게 만든 한지 디자인 중 하나를 입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해석으로 봉황 패턴과 전통적인 물결 무늬가 결합된 디자인이었어요. 완성하는데 2달이 걸린 디자인이었습니다. 이제 준호의 작품으로 전시되고 있었어요. 모델들이 하나씩 캐스워크를 걸어 나왔습니다. 각각 제 도난당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무대 뒤의 큰 스크린에는 준호가 준비한 사진들이 표시되었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디자인 제작 순간들이었어요. 준호가 한지와 전통적인 도구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한지 공예 도구를 제대로 다루는 방법조차 모른다고 확신했어요. 쇼가 끝나기 9분 전에 저는 태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헤드셋을 통해 기술팀에게 속삭였어요. 마지막 모델이 런웨이 끝에 도달했을 때 정확하게 신호가 주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무대 뒤에 큰 스크린이 변했어요. 준호의 조작된 사진들이 제가 실제로 그 디자인들을 만드는 타임랩스 비디오로 대체되었습니다. 제 이름인 김민지가 화면에 크게 나타났어요. 이어서 준호의 주장보다 훨씬 이른 각 디자인의 제작 날짜가 표시되었습니다. QR코드가 화면 구석마다 나타났어요. 제 소유권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긴 웹사이트로 연결되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속삭임이 들렸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이 예상치 못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들려졌습니다. 준호는 무대 옆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자신의 계획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저는 무대 측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남겨둔 마이크를 향해 차분하게 걸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준호의 프레젠테이션에 감명받았던 투자자와 스폰서들의 시선도 포함해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저는 방금 여러분이 보신 모든 디자인의 원 제작자입니다. 저는 이 컬렉션의 모든 패턴에 대한 공식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전주의 제 공방에서 이 디자인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전통과 친환경 혁신을 결합한 에코한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요. 침묵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저는 이 큰 행사에서 소란을 일으킬 의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작품이 허락 없이 가져가져 다른 사람에 의해 주장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제 사촌이라 해도요. 이 방에 있는 모든 디자이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컨셉에서 실행까지의 창의적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 그냥 도난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제 시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 준호에게로 향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준호 오빠. 오빠는 제 사촌이에요. 제 가족이죠. 저는 항상 오빠가 대중 앞에서 자신감 있게 소통하고 패션 업계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력을 존경해 왔어요. 제가 가지지 못한 능력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가져가는 것은 성공을 이루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창의성은 살 수도 훔칠 수도 없어요.
그것은 키워지고 존중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방 안의 속삭임이 더 커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화면의 QR코드에 접속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시한 증거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놀란 표정이 보였어요. 준호는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마이크로 다가가려고 했지만 주요 스폰서 중 한 명이 일어나 손을 들었을 때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정장을 입은 남자, 강성민 이사는 한국 최대 패션 투자 그룹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민지 씨, 당신이 보여준 증거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직함과 창의적 성실성을 매우 존중합니다. 당신의 사촌이 부족해 보이는 두 가지 가치죠. 이 행사 후에 당신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서요. 당신의 작품은 놀랍고 더 큰 플랫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방 여러 곳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크게 박수를 쳤어요. 준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부끄러움과 분노가 섞인 모습이었어요. 그는 돌아서서 서둘러 무대 구역을 떠났습니다. 뒤 커튼 너머로 사라졌어요. 저는 공개된 적 없는 다른 작품들을 보여주며 즉석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했습니다. 각 디자인 뒤의 철학을 설명하고 지속 가능한 한지에 대한 저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참석자들은 제 작품에 진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많은 명함이 교환되었고 몇 가지 비즈니스, 미팅 약속이 잡혔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안도감이 들었고 제 작품을 지켜낸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가족 관계 때문에 슬픔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그 사건에 대한 뉴스가 널리 퍼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창의적 산업의 윤리, 저작권 존중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지키는 용기에 대한 토론으로 가득 찼어요. 이전에는 현대 한지 예술 애호가들의 제한된 서클에서만 알려졌던 제 이름이 이제 널리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강 이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저를 사무실로 초대해 진지한 논의를 했어요. 제 브랜드를 국내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과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과 함께요.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지속 가능한 한지 예술 비전에 계속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패션 위크 사건 일주일 후에도 저는 여전히 준호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가족도 멀어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만이 전화하셔서 축하와 제 행동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가족 드라마를 넘어보시고 무엇보다 정직함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마침내 열흘째 되는 날 준호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인정과 사과였어요. 그는 허락 없이 제 디자인을 가져간 것을 인정했습니다. 스폰서와 미디어 앞에서의 거짓말을 인정했고 그가 일으킨 모든 고통에 대해 사과했어요. 이메일은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부탁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군중과 호기심 많은 눈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준호는 그가 보통 보여주던 화려함 없이 왔습니다. 단순한 셔츠와 청바지만 입고요. 그의 얼굴은 진정한 것처럼 보이는 피로와 후회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지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너의 신뢰를 배신했어. 너의 작품을 가져갔고 심지어 가족 앞에서 너를 무시했어. 나는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저는 그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자주 보여주던 조작의 흔적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본 것은 오직 연약한 정직함뿐이었습니다. 왜 오빠?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오빠, 자신의 작품을 만들거나 최소한 정직하게 나와 협력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나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커피컵에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요. 압박감, 기대, 그리고 아마도 질투. 내 패션 사업은 지난 몇 달 동안 잘 되지 않았어. 큰 브랜드들이 지속 가능성과 지역 문화 가치에 집중하기 시작했어. 내 전문 분야가 아닌 영역이지. 그날 내 공방에서 너의 작품을 봤을 때 나는 매료되었어. 너무 독창적이고 너무 영혼이 담겨 있었어. 내가 항상 원했지만 스스로 만들 수 없었던 무언가였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가져갔어. 네가 모르거나 맞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완전히 틀렸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분노는 천천히 이해로 바뀌었어요. 정당화가 아니라 인간의 약점과 항상 성공적으로 보이기 위한 압박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준호 오빠. 오빠가 한 일은 저를 매우 아프게 했어요. 오빠가 가져간 작품뿐만 아니라 신뢰도,
그랬어요. 가족 간의 유대감도요. 돈이나 성공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저는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증오가 제 삶을 지배하도록 두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겸손함으로 모든 말을 받아들였어요. 이해해. 그리고 네가 나를 그냥 용서해 주기를 바라지 않아. 단지 내가 후회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해. 그리고 나는 내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이 스캔들 이후 패션에서의 내 경력은 아마도 끝났을 거야. 하지만 그건 내가 받아 마땅한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며칠 전 강 이사의 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확장 계획과 그것을 실행할 탄탄한 팀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준호, 오빠는 그 사건 이후 제가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들은 제 지속 가능한 한지 브랜드를 국내외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규모 자금을 제안했어요. 그래, 들었어. 내게 정말 기쁜 일이야, 민지야. 넌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 그들은 또한 더 큰 팀을 구축하라고 제안했어요. 그 확장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갖춘 팀이요. 제가 아직 매우 약한 한 영역은 마케팅과 소셜미디어예요. 바로 오빠의 강점인 영역이죠. 준호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뜻이야, 민지야? 저는 회사에서 소셜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자리를 제안해요.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조건과 함께요. 정직함과 투명성이요. 오빠는 이미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놀라운 재능이 있어요. 지역 한지 예술가들이 마땅한 인정을 받도록 돕는데 매우 필요한 재능이죠.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마침내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 이후에 너는 여전히 내게 기회를 주고 싶어?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나 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문화적 유산에 관한 것이죠. 제 작품의 도용은 변장된 축복이 되었어요. 훨씬 더 큰 플랫폼으로의 문을 열었죠.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많은 재능 있는 한지 예술가들을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요. 예전의 저처럼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빼앗기지 않고요. 그 만남은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준호의 경력뿐만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관계에도요.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요. 하지만 화해의 긴 여정에서 모든 작은 걸음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민지 한지 브랜드가 강 이사의 투자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명을 사용하는 작은 사업이 아니라 재능 있는 지역 예술가들의 지속 가능한 한지 작품을 홍보하는 공식 회사였어요. 준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관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모든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완전한 인정을 받도록 보장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패션 위크 사건 이후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전주 시내 중심에 있는 훨씬 더 큰 새 공방에 앉아 있어요. 세계 각지에서 온 주문 더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텍스타일, 혁신상이 벽에 걸려 있어요. 이제 여러 지역에서 온 수십 명의 한지 예술가들로 구성된 팀 사진과 함께요. 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 준호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그는 우리의 최신 컬렉션이 런던 전시회에서 놀라운 반응을 얻었다고 알려주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열정과 진실함으로 가득했어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조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때때로 최악의 배신이 가장 큰 변화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단지 경력이나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성장과 관계의 치유를 위해서도요. 저는 아직 그 고통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나온 교훈과 기회에 감사해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배신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진실은 스스로 드러날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때때로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가장 강한 빛이 빛날 수 있어요. 당신은 배신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것이 오히려 당신의 삶에서 더 큰 성공의 문을 연 적이 있나요?